한 달 만에 2천선 회복. 한국 증시 외인 돌아오나? 뭔가 오늘 TV를 좀 보신 분들은 주구장창 이 제목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자, 2천선 회복을 했습니다. 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외국인도 뭐 샀고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팔더니 뭐 지난달에만 해도 뭐 외국인이 2조 넘게 팔았다 뭐 이러고, 그러더니 9월도 2일부터 4일까지 7,8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해결되는 분위기도 조금 있고, 막 심하진 않습니다. 조금 있고, 거기다 기관 뭐 10거래일 연속 사고 있고, 개인이 이제 팔아요. 항상 이 엇박자가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 이 엇박자를 좀 어떻게든 없애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많이 졸려 보이시는 강춘혁 파트너한테 먼저, 자 지금 2천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쭉 더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뭐 그냥 한 방짜릴까요? 뉴스가 나온 걸 보면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로 보면 더 갈 수 있을 예,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변곡 이게 정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보는 걸로는 양대 시장 모두 오늘 이쪽으로 좀 많이 오르고 난 다음에 단봉 뜨고 거래가 터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저가가 깨지면은 좀 많이 힘들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일단 들긴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아까 이제 미중 무역 갈등 부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받았던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얘기 나왔는 거하고 중국에서 얘기 나왔는 걸 보니까 다시 또 협상의 물꼬가 좀 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얘기 나왔는 걸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나라 신문에는 그냥 10월 초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가 나와 있던데, 중국 상무부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보니까 9월 중순부터 협상을 일단 시작을 한답니다. 네. 실무진 협상을 9월 중순부터 시작을 해서, 옛날에는 뭔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냥 만나가지고 그냥 됐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기초적인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실무진들이 제대로 좀 협상을 해서 이게 뭔가 실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만나겠다. 10월 초에 13차 중미 무역 고위급 회담을 진행을 해서 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중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잖아요. 트럼프가 버티냐 시진핑이 버티냐, 둘 다 그쵸. 지금 둘 다 버틸라 그러면 버틸 수 있는 시점이긴 한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도 뭔가 좋은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위에나가 그러면 또 뭐 약세, 지금의 어떤 약세 흐름을 좀 종식시킬 수 있겠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좀 전해진 게 아닌가 싶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원래 이제 주인이 강아지 산책을 시킬 때 주인보다 강아지가 먼저 뛰어나고 먼저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른 기축통화의 어떤 환율 움직임보다는 우리나라 환율이 먼저 좀 굉장히 강하게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고, 이로 인해 가지고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사준 게 아니냐. 그래서 일단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긴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부분이 뉴스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맞아요. 그래요. 근데 원화가 사실 오늘 1,200원 밑으로 뭐 살짝 왔었잖아요. 1,197원 정도까지는 잠깐 왔던 것 같은데, 사실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는 움직임보다는 원화 강세가 더 빠르기도 하고 좀 폭도 더 커요. 그렇죠. 네. 우리가 더 자유무역에 가깝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은 얘들이 사실 위에나의 고시 자체도 인민은행에서 이게 뭐 아무리 뭐 자기들이 바스켓을 한다 그래도 바스켓에 얼만큼 들어있는지 가르쳐 주지도 않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 바스켓 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얘들은 그냥 공산당 환율인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자본주의, 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걸맞는 그러한 자유 환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좀 반응하는 게 좀 더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일단은 우리가 이 방송 밤을 잊은 투자자들과를 진행을 해오면서 계속 죽어도 환율 이랬는데, 환율이 오늘 딱 움직이니까 뭔가 되게 뭔가 핑크빛이 보일 그렇죠. 것 예. 같으면서도, 근데 조금 과했는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원화의 움직임은 조금 과했다는 생각도 분명히 들어요. 그래서 뭐 좀 전에 강준혁 파트너 얘기한 것처럼 뉴스로 볼 때는 너무 핑크빛인데, 기술적으로 볼 때는 오늘 오르거나 아니 분위기 자체가 그 정도까지 막 아주 신날 정도는 아니다라는 느낌도 지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어떠세요? 저는 조금 지난주부터 좀 긍정적으로 네네.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내용이 일단 이제 10월 달 초에 뭐 미중 간에 협상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러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 전부터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 서로 이제 맞불 관세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조금 뒤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만하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제 물어 뜯고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이제 트럼프 그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미치광이 전략을 쓰고 있는데 조금 이제 급한 거는 트럼프도 좀 급하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들 제목이 보니까 외국인들이 돌아왔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국인 돌아오기는 왔는데요. 오늘 1189 하루 매수했거든요. 예, 이걸 근데 가지고 얼마나 안 돌아오면 네. 오늘 그 뭐 제목을 제가 이거 보니까 돌아왔나라고 하길래 많이 돌아온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아온 그쵸, 건 그건 아니고. 아니죠. 예. 근데 이제 제가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미중 간의 어떤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조금 해소가 됐고 또 이제 홍콩 송환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또 처리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진압 리스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봤고 지금 우리 시장 쪽에서는 이제 환율이 1,200원 오늘 보니까 딱 1,200원에 딱 갖다 놓고 딱 1,200원에 지금 네. 1,200원에 딱 갖다 놓고 마무리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1,220원대 이상권에서 올라가면 이제 1,240원, 1,250원까지 본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매수를 하지 않았나.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하고 1,500억대 정도 팔았거든요. 네. 이틀에 걸쳐서 팔았는데 오늘 매수 전환됐다라는 거는 외국인들도 일단 분위기 파악을 조금 한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렇습니다. 한 2020에서 30 정도까지 이렇게 봤었는데요. 지금 이동평균선이 지금 내려오는 게 60 이동평균선이 지금 하강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까지는 한번 터치를 할 것 같아요. 터치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국내적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제가 소설 쓰는 것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들어보죠. 좀 있으면 추석이거든요. 그렇죠. 네. 예, 추석인데 지금 정치적인 상황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대단히 지금 국내적으로 좀 시끄럽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제 만약에 주식시장이라든지 지금 경기 자체 지금 오늘 주제는 없지만은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965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0%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네. 디플레이션이 오니 많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만약에 이제 주식시장마저도 안 좋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관리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 뭐 외국인이 오늘 산 거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어쩌면은 기관이 10거래일 연속으로 산 게 사실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요, 뭐 소설 같이 들리진 않습니다. 사실은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뭐 전국도 뭐 좀 시끄러운 와중에 주식까지 떨어지면 이거는 조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너무 핑크빛으로 가는 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 지금 아까 이제 얘기를 했던 부분에서 보면은 미중 무역 갈등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니까 네. 외국인들 지금 저 문지방에 들어오고 있는 발은 외국인의 발인가? 들어올 것인가 발을 뺄 것인가 뭐 약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네. 문지방에 지금 발은 들어왔는데 쑥 들어올 거냐? 네. 아니면 발만 보여주고 돌아갈 거냐? 뭐 이렇게 이런 보니 문제. 또 외국인 같은데 저거 많지는 않고 슬쩍 지금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옛날하고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게 옛날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부분에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정상회담이 있으면은 뭔가 다 풀어주고 막 거의 무방비로 그렇죠? 이젠 잘 될 거야라는 분위기로 갔다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건데 그 오늘 그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 상무부에 또 물어본 게 뭘 물어봤냐면 그러면은 저번에 그 미국이 3천억 불 그 부분에 관세 부과했는 거에 대해 가지고 중국이 WTO 제소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풀 거냐 그러니까 안 푼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관계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옛날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에 어떤 회담이 있으면 이제 잘 될 거야. 그야말로 화해였어요. 그렇죠. 네. 중국 같은 분위기에서도 봐도 안에서 갑자기 뭐 대두를 수입을 한다고 하든지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근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협상 자체가 조기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항상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미중 무역 분쟁은 10월 달에도 저는 끝 안 난다고 보거든요. 이게 연말까지 최소 그래도 최소 연말은 연말까지는 가죠. 저는 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엄청나게 부담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지금 만약에 이제
지금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50m로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소비 지표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부담 분명히 느낄 거고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6에서 6.5% 잡았는데 아마 통제 안 하면 6% 밑으로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장인애들도 부담을 느끼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뭐 최선을 찾는 게 아니고 차선책을 지금 찾으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번에도 큰 기대를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네. 신문 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께서는 야 이제는 무조건 또 되는갑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걱정돼서 언급을 드린 거고 실제로 중국 내에 최근에 행보 중에서 어떤 행보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예전에 보셨죠? 중국에 이제 예전에 인프라 건설한다고 도시 하나 지어놨는데 안에 보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예. 그 뭐한 짓이냐? 아파트 지어놨는데 그거 막 아파트 다큐멘터리도 안에 찍고 아무도 그랬어요. 없더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의 지방 정부 채권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의 그 건설 인프라 공사하는 부분을 대부분 다 막았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이걸 좀 활성화하고 작년 있는 말 거예요. 네, 이 정도.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얘기가 올 하반기에 일단은 대출금 필요한 부분들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자체는 중국은 하반기에도 일단 인프라 달리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인프라 달리겠다라는 얘기 자체도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 부분의 문제가 이번에 또 좋게 만나가지고 또 얘기를 한다고 금방 풀리지는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시장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오르면 계속 오를 것 같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물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반등 자체가 역시나 한번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아니면은 주식을 이번 부분에 단기라도 한번 노려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중장기가 아니라 그냥 단기로만 한번 노려야 되는 파동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좀 전에 이동건 파트너가 얘기를 하면서 좀 하신 것 중에 이제 좀 전에 우리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이 50m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좀 우려를 자아냈었는데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오늘 11시에 나왔는데 한 10분 정도 전에 나왔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54가 예측인데 실제로 56.4가 나서 상당히 좋은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좀 하세요? 그 이제 서비스 지표 네, 비제조업 쪽이 나왔어요. 잘 그거 나왔는데. 같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거는 원래 좀 잘 나오는 원래 잘 나오긴 하죠. 네. 원래 잘 나오는 측면이 있고 이제 지금 이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자기네들 제조업 아닙니까? 네, 네. 들어와라 전부 다 들어와라 그렇죠, 네. 그러는데 그 부분이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뭐 달러 약세 기조를 가고 미국의 제조업을 살린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그게 안 살아난다 그러면 두 쪽에 다 올라가는데 한쪽이라도 삐끗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부담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리고 뭐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니까 지금 막 생각을 좀 해보면 근데 비제조업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신규 수주도 뭐 이전보다 훨씬 더 좋게 60.3이 나와서 아마 앞으로도 비제조업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제조업과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개 중에 뭐 하나라도 삐끗인데 일단은 제조업 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는 재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트럼프의 표밭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농산 아니면 농업이거나 아니면 공업 아니면 뭐 원유 사업들 이런 쪽에서 많이 블루칼라가 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서비스업보다는 뭔가 제조업 지표를 들어 올려내야 되는 게 어쩌면 트럼프한테는 하나의 당면 과제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중국과의 싸움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 상태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고 중국도 물론 버틸 수 있고 미국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을 서로 확인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래도 해결되면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좋죠. 아마 10월 달에 딱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선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두 분은 그러면 간단하게 미중 무역 분쟁이 그래도 올해 연말쯤이면 어느 정도 봉합이 좀 될 것 같다 아니면 이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뭐 심하게 불거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갖고 계세요? 저는 네. 연말 정도까지 네. 끌고 가서 그쪽에 연말 정도 되면은 만약에 안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 정도 되면은 결국 끌고 가다가 얼추 해결된다. 얼추 해결된다. 뭐 나중에 한 5% 정도는 남겨놓고 갈 수 있습니다. 네네. 마지막 부분은 갖다 막판에 이제 도장 딱 서명 찍는 거는 이제 자기 선거하고 이렇게 결부를 시키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저는 연말이 지나가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렵다. 어차피 중국은 뭐 어차피 뭐 1년 기다리나 지금까지 조금 좀 더 기다려보나 뭐 급하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도 되면은 일단 미국에 의해서 반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준혁 파트는 어때요? 우리 이제 수술할 때 봉합 대충 하면 오늘 비유가 터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봉합이 된다라고 해도 믿을 거는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어제 이제 미국 시장 반등을 할 때 내용을 좀 보니까 어제 오르고 오늘 올랐잖아요. 지금 네. 오르고 있는데 성격이 좀 많이 달라요. 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지금 중반에 있을 이제 FOMC에서 뭐 그 금리 부분을 더 낮출 수 있다. 0.25가 아니고 0.5까지도 낮출 수 있다. 미국 경기가 지금 좋다고 보이느냐? 잡음이 지금 들리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막 나오면서 네.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이로 인해서 뭐 그런 부분에 얘기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좀 떴던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또 딴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또 양립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금리 인하하는 거하고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정반대의 어떤 성격의 어떤 호재로 인해서 지금 반등은 일단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뭐 일단은 이 부분 자체도 미국 시장도 일단 기술 반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미정무역 갈등 부분 아까 9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아까 네네. 협의 자체를 네. 우리에서는 지금 10월달에 거의 해당금 무역 고입금 해당 부분이 10월 초에 이제 시작이 된다 이렇게 얘기만 이건 나와 있는데 회담이고 그 전에 그렇죠? 준비를 9월 중순부터 실무자 얘기를 회담이 한다. 들어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때하고 이제 또 금리 문제와 같이 또 맞물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일단 보기보다는 9월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9월 초까지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이제 확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분위기는 일단은 그래요. 뭐 연말까지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지만 지금 상태의 분위기에서 그렇게 막 나쁘게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기왕 우리 얘기하다가 자꾸 얘기가 나와서 이거를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홍콩 얘기 잠깐 해볼까요? 이거 해결이 되긴 돼야 되는데 지금 5개의 요구 조건, 이제 시위대죠. 홍콩 시위대의 5개 요구 조건 중에서 하나, 송환법. 이게 이제 철폐를 했죠. 송환법을. 송환법을 철폐하고 나머지 4개는 노 했어요. 시위대 쪽에서는 이거 안 하면 시위 계속 간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를 그래도 반기는 분위기고 요 정도를 가지고도 아니면은 사실 뭐 이게 반기는 분위기 정도에서만 끝날 거면 허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하실까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보면 기초자산이고 파생상품이 있잖아요. 네. 그 기초자산이 저는 송화법 철폐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큰 줄거리가 해결됐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시위대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이제 자기네들 지금 석방해 달라라는 내용들 하고 주로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저는 취업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시위대 입장에서는 뭐 이게 뭐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겠죠. 지금 왜 그러냐면 한쪽에 이제 서로 간에 싸우다가 한쪽이 기가 다 꺾였잖아요. 꺾였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문제 삼으면서 그 부분까지 끌어내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에서도 어차피 이제 이게 만약에 캐리람 행정장관하고 중국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하게 해가지고 송화법 철폐에 대해서 네. 철회에 대해서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했으면은 상당히 문제가 좀 커질 수 있겠지만 그 부분은 큰 가지가 해결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장가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럴까요? 네. 예. 그럼 뭐 강준혁 파트너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더 요구하면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쵸, 네. 네, 이게 사실은 그 지금 홍콩에서만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아마 이제 중국 공산당하고 일정 부분 협의가 있었고 네. 그 부분에서 일단 송화 폐지 얘기가 저는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하고의 관계하고 비슷하게 지금 선전이 엄청 많이 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엄청 많이 와 있고 실제로 이제 경찰들도 뭐 진입이 돼서 일부를 또 구속을 했다 또 풀어주고 뭐 이런 부분을 지금 계속 하다가 이걸 갖다가 길게 끌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중국 공산당에서는 저는 파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원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송환법이었잖아요. 아까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쵸. 그래서 이 부분을 양보를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소위가 진정되지 않으면 그러면 좀 많이 네, 심각해질 것 그러면 같고요. 들어오는 거죠. 네. 제가 생각할 때도 대표님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네. 이제는 좀 이렇게 잔 불씨가 꺼지는 그러한 단계로 좀 가지 않을까 가야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뭐 중국이 부담을 느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강하게 좀 동의를 하는데요. 10월 1일인가요? 70 건국 70주년. 그걸 앞두고 있는데 홍콩에 군대를 옆에 선전에 갖다 놓고 진짜 들어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남들이 볼 때도 이 공산당이네 그렇죠.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만들기에는
중국 정부가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게 싫은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싫지만 양보하고 좀 봉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이슈는 이제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외국인이 좀 돌아오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외국인이 돌아오는 거는 아직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봤는데 외국인이 올 수도 있는 느낌이 조금은 드니까 그쵸. 너무 핑크빛으로 보지 말되 앞으로 시장 잘 지켜보시면 그래도 좀 이어지는지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